네, 샌드 타이거 샤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이 샌드 타이거 샤크가 우리로 얘기하면 모래뱀 상어를 하는데 평상시엔 그렇게 온순하다가 한번 물면 안 놓는다 그러는데요. 강의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또 기대하겠고요. 자, 리먼 사태가 이제 발발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다시 10년 주기설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리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 취약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이슈 진단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설의 새로운 탄생 가능성, 실체는 어떤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필님은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또 모셨던 분이라 레전드십니다. 네, 언론계에서. 제가 또 좋은 얘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금융위기가 지난지 뭐 루비니 교수가 예언을 했었고 그게 이제 나타났었고 최근에도 다시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진단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흥국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심리적 요인으로 10년 주기설 이게 좀 시중에 많이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19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금융 위기, 그걸 흔히 말해서 이제 IMF 사태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있고 난 이후 10년 만에 2007년과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서 미국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차이시고 그 이전에 1987년에도 신흥국들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면 이것이 2018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긴 지 꼭 10년째 되는 그것이 10년째 9월 달이었으니까 이해 9월 달이 바로 또 한 번의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면에서 실제 경제 지표 면에서 최근에 선진국 신흥국들의 환율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무너진다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는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계속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통화가 빠져나가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다시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일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10년 주기설과 연결이 돼서 대대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뭐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리면서 금융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꼭 10년 만에 위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경기 주기로 보더라도 이제 경기가 확장하고 또 이제 확장세가 이제 좀 꺼지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한쪽에서 또 이제 침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사고는 늘 미국이 치고 과거에는 뭐 영국이었고 이제 선진국들이 사고 치면 코피 터지는 거는 이머징. 좋게 사실 이머징이지 옛날에 뭐 개도국들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우려인데 지금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왜 하필 이 뭐 10년 주기설 와중에서 또 지금 이번에는 신흥국들이냐? 여기에는 그동안의 세계 경제 흐름상 나름 이제 곡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07년도와 2008년에 미국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로 무너지면서 그 후유증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그런데 정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양적 완화, 양적 팽창 또는 마이너스 금리 이런 카드를 통해서 지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지난번 2분기 성장률이 4%가 넘었죠. 이것은 잠재 성장률을 넘은 것으로 성장 과열이다 하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열이고 금리가 계속 그리고 연방준비원회에서는 성장이 과열되면 물가 폭등이 오고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해서 금리를 지금 서서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한때 0% 같은 것을 생각하면 금리가 상당히 올랐죠. 이 금리 오르는 과정에서 국제 투자 자본들이 글로벌 위기 때 미국이 제로 금리를 하니까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서 주로 신흥국으로 갔습니다. 신흥국이 금리도 높고 물가 상승도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다시 금리가 상승하니까 미국 쪽으로 돌아가자.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 통화 가치인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인데 미국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상대편 관계에 있는 신흥국 통화는 떨어진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경제가 좀 취약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이란 이런 쪽에서 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 나라의 주가도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이래서 신흥국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특히 지난 10년간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해서 미국이 금융위기 헤쳐나가는 방식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제로금리로 가도 안 되니까 통화를 팽창했고 통화 팽창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 와중에서 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지난번 사실 10년간은 세계 경제가 특히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호기였습니다. 이 호기를 잘 활용한 나라는 컸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라든지 예.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정치적인 불안과 묶여서 또는 그 호재를 날려버리는 지나친 복지를 과대 평가한다든지 이런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는 여전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경제가 그런 대로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 달러 인상으로 해서 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라고 그래요. 빠져나가니까 그동안 10년간 배짱이처럼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을 그냥 누려왔던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국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흥국이 위기의 어떤 예비 진원지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한 방에 잠재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달러는 과거 핵무기의 100배도 더 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위기들을 계속 딴 나라에 전이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잘 돌파하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다음 위기가 오게 되면 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로 신흥국 얘기하셨고 중국 얘기가 부채 문제 이런 거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G2 무역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라요. 네.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네. 만약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위험하냐 네.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예요. 사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조금 앞서간 얘기 아닙니까? 너무 중국이 무너질 거라까지. 예. 아니,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융위기가 당장 오지도 않았고 금융위기 자체가 지금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나온 리포트에 중국이 흔들린다 이런데 중국 경제가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6.5%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고도 성장 과정에서 내실을 잘 다지지 못했다. 그리고 고도 성장이 대부분 외국 자본 또는 다른 그 기업으로부터의 부채 자본 이런 것으로부터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재 자본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부실의 가능성이 있었고 미국 내에 이른바 중국 내에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금융감독원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개인 대 개인으로 빚을 내준 과거에 우리식으로 하면 갯돈이라든지 이런 지하 금융이 상당히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다. 이래서 중국 위기설을 주장하는 측면이 많아요. 거기다가 현재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그 금융 전쟁, 사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 위안화 동태예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사실 흔들리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위안화 가치를 좀 절상시켜서 중국의 그 무역의 가격 경쟁력을 좀 떨어뜨려라. 그래야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무역이 줄어들면 중국으로서는 갑자기 경상수지 악화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전쟁이 심화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이 상승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에 있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중국 증시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만약에 글로벌 위기가 온다면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금융위기가 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중국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97년에 동아시아에 우리를 포함한 위기가 왔을 때도 사실은 중국이 타겟이라는 얘기도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소위 투키티데스 함정 아닙니까? 이제 2인자를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긴장이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뭐 중국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뭐 박사님도 않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경계는 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요. 조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이제 시간 좀 가지고 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화두는 리먼 사태 10년에 지금 세계는 어떻느냐, 신흥국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인데 신흥국은 이런 위기들을 모르진 않는데요. 어떤 대책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좀 낫다곤 하나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 편이에요. 네. 미국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테이프 텐트럼 현상,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으려면 이론적으로는 신흥국도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부담 때문에 영업 실적이 나빠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마치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인데 박영선 의원이나 이낙연 총리가 금리를 올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신흥국 경제의 난을 불러온 지금 연금 개혁, 정부 재정 부채 이런 것을 자기들이 좀 해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IMF 같은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 상태는 신흥국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신흥국에 가지 못하고 또는 신흥국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안전한 대피처로 지금 한국을 찾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신흥국에 투자한 돈이 적지 않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당시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타겟인데 왜 우리가 맞았느냐. 그때 단자 회사라고 불리는 투자금융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투자금융 회사들이 태국 바트화가 무너지니까 태국 바트화 통화 가치가 싸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량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태국 바트화가 무너질 줄을 모르고 그것이 우리한테 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런 세계 금융 흐름을 잘 파악해서 같이 물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 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적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부채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그러지만 증가율이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증가율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과잉 지출을 하면서 부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표가 나타진다든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 때문에 지금 경기가 반짝 좋았는데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우리 경제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가 아니지만 다만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자세로 만사 불여 턴턴이다. 화로 동선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부채를 준비하고 여름에 화로를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위기를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10년을 맞아서 우리는 과연 또 안전한가? 오늘 그 내용들을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주필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